자, 그럼 데일리 힌트 IBK 투자증권 박근영 부장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하루 힘드셨죠? 예, 오늘은 좀 많이 힘드네요. 뭐 개인 고객들도 마찬가지고요. 뭐 지금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지쳐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뭐 자료 없고요. 네. 그냥 이슈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이야기하면서 혹시라도 시간이 좀 남는다면 네. 뭐 노래 좀 하다가 가겠습니다. 네. 아니 오늘 같은 날 뭐 이렇게 막 이것저것 공부하고 막 어려운 얘기해도 사실상 잘 안 들어옵니다. 솔직하게. 맞아요. 네. 오늘은 약간의 여유가 필요하고 쉼표가 필요한 날입니다. 네. 아니 뭐 공부해서 주식이 올라야지 뭐 저기 뭐야 공부도 하지. 맞는 이렇게 말입니다. 얻어맞는 장에서. 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시장 동향부터 먼저 짚어볼까요? 네, 코스피는 37.3포인트 수준 하락 출발을 보였는데요.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하는 가운데 럼피 스킨병 관련된 우려, 그리고 농식품부의 이에 대해서 닭고기 공급 확대 방안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 6개 테마 정도만 아침에 강세를 보였고요. 엔화 가치가 약 1년 만에 최저치로 하락하면서 불안 출발했는데 이 10년물 미국 국채 선물이 그래도 장 초반에는 다소 좀 하락하면서 시장 추가 하락은 좀 제한되는 분위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적 서프라이즈에 뭐 삼성바이오로직스라든지 일부 화장품과 일부 여행주 정도가 강세를 좀 보이기도 했는데 코스피가 2320포인트 수준까지 하락하니까 기관들이 선물 매수 전환하면서 다소 좀 바닥권 모색하는 모습도 잠시 보였습니다. 반등이 가장 빠르게 이때 나타난 섹터는 역시 화장품과 여행주 섹터였는데요. 다만 이제 11시를 지나면서 주가주 선물 장중 저점 하향 돌파하면서 시장이 낙폭이 재차 확대됐습니다. 몇몇 이슈에 있는 종목들이 하락하면서 특히 지수에 부담을 줬는데 SK하이닉스가 예상 이익을 다소 좀 하회하면서 큰 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삼성전기도 실적 발표 후에 급락이 나왔고 엔터주는 일부 이제 마약 이슈가 불거지면서 급락세가 나왔습니다. 전일 급락한 2차 전지는 또한 오늘도 수급 이슈가 더해지면서 다시 약세를 이루었고요. 코스피는 외국인 현선물 순매도에 2% 이상 하락세 보였고 지난 24일 장중 저점인 2320선마저 하회하면서 2300선 위협받았고 종가는 뭐 2300 뭐 약간 살짝 깼죠.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이 보였는데 시장이 기댈 수 있는 상승 모멘텀이 부재하면서 밤사이 미국 테크 기업들의 실적 실망감과 그리고 채권 시장 변동성 확대 그리고 오후에 들려온 이스라엘의 가자 지구 지상 공격 임박 우려가 나타나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대되는 등 여려한 뭐 악재성 요인들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 철강 유통지에 대부분 매도했고요. 코스닥에서는 2차 전지, 기계, 엔터 일부만 매수가 들어왔고 반도체 매도가 많았습니다. 업종 전반적으로 매도 우위였고요. 기관은 코스피에서 기계, 서비스 외에는 대부분 매수가 그래도 들어왔는데 코스닥에서는 엔터와 금속 정도 외에 대부분 매수했고 이쪽은 팔았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미국 국채 금리 상승, 달러 강세, 위안화 약세까지 반영하면서 1350원 후반대로 상승했고요. 전 업종이 하락세를 보였는데 다만 전일 호실적 기록했던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승에 힘입어서 의약품이 하락폭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입니다. 뒤이어서 보험, 통신업, 음식료 등 고배당이나 방어 업종 중심으로 추가 하락은 좀 예언됐지만 거래가 재개된 영풍재지가 하한가 기록하면서 종이 목재가 가장 부진했고 연이은 2차 전지 밸류체인 약세 영향에 화학이나 철강, 금속이 수익률 하위권에 위치했습니다. 전기전자도 배터리 셀 업체 하락이 돋보이면서 반도체도 역시 약세였고요. 특히 금일 실적 발표한 SK하이닉스가 장중 6%대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중심으로 매물이 출회되면서 3%대 하락세였는데요. 750선을 또 하회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일부 게임주 강세의 디지털 컨텐츠가 하락폭이 그나마 좀 제한적이었고 수익률 최하위권에서는 일반 전기전자, 오락, 문화, 반도체가 위치했고 엔터 산업 뉴스 플로우 잡음 때문에 여타 기획사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진짜 뭐 안 빠진 게 없죠. 그렇죠. 오늘 사실 엔터주와 2차 전지가 많이 밀리긴 했지만 사실 그 외의 섹터 뭐 기존에 좋았던 반도체조차도 많이 밀렸고 오늘은 뭐 수급으로 봤을 때는 페닉셀이 많이 나왔던 것 같고 뭐 일부 손절 매물도 좀 많이 나왔던 것 같고요. 뭐 수급 공백이 있는 상태에서 신비가 위축되어 있다 보니까 좀 하락폭이 과도하게 나온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래에셋 증권 이쪽으로 가봐요. 하원 의장 네. 선출 오늘 관련해서 이제 일부 제가 섹터 이야기는 좀 약간 줄일 거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 대한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매크로 이야기인데요. 미래에셋 증권에서는 미국인의 하원 의장 선출 관련된 코멘트를 냈는데 이게 좀 부정적이라는 이슈로 코멘트를 낸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이번에 이제 미국 하원 의장으로 트럼프가 지지했던 극우 성향의 마이크 존슨이라는 사람이 선출이 됐는데요. 친트럼프 인사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중요한 부분이 11월 17일까지는 임시 예산안 관련 이슈가 불거질 수 있는데 임시의장이 17일까지 이어졌다면 추가적인 임시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높았지만 이번 존슨의 선출 때문에 예산안의 축소 이슈가 다시 또 확대될 가능성, 그러니까 불확실성이 좀 더 대두될 수 있다는 이슈입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합의 가능성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더욱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코멘트를 했고요. 일부 이제 이스라엘 사태 때문에 추가적인 임시 예산안 통과 가능성이 일부 개선되기는 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복잡한 상황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고요. 4분기 GDP 성장률 둔화를 또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는 경기에 대한 우려도 또 자극할 수 있다는 이슈도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식시장의 변동성 확대가 지속될 수 있는 부분도 변수가 됐다고 보는데 다만 이제 S&P 500도 12개월 포워드 PER이 5년 평균인 18.7배는 물론 10년 평균인 17.5배도 하회한 17배까지 떨어졌고 뭐 하락은 그래서 다소 좀 제한될 것으로 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국채금리도 하향 안정화 기대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추가적인 하락보다는 아마 박스권 장세가 이어질 거로 보긴 봤는데 근데 이제 뭐 내용으로 봐서는 좀 좋은 이야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코스피 하락 커멘트에 대해서 그러니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오늘 이제 또 다시 이제 장중 이야기를 냈는데요. 네. 역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하원 의장의 친트럼프계 인사 선출과 불안정한 예산안 정국이 재개될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됐고 또 바이든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지상정 전개를 사실상 좀 묵인하는 뉘앙스를 취했기 때문에 전쟁 불안이 지속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또 어제 중요한 게 하나가 있는 게 미국 제5년물 입찰에서 응착률이 굉장히 부진했습니다. 그 해외 투자자의 낙찰률도 하락했다는 게 또 부정적인 이슈였고요. 오늘 예정된 미국 제7년물 입찰 결과에 따라 또 미국 금리 방향이 또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되는 변수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국채를 사줄 사람이 없다. 뭐 그렇죠. 응찰이 부진하다는 것은 그 문제가 있다는 건데 이 금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중요하고요. 더군다나 뭐 어제 반도체 지수 4% 이상 급락하면서 IT 투자 심리가 좀 안 좋았고 이런 부분에서 아마 한국투자증권에서는 2300선에 대한 지지력이 일단 있다고 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업종과 종목 주권은 철저하게 대용주 중심. 그러니까 굳이 만약에 산다면 꼭 사야 한다면, 그러니까 뭐 사라는 이야기도 아니고 꼭 사야 한다면 우량 대용주 위주로 그리고 고배당주 정도로 집중하는 것이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별로 재미없을 거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부 이제 뭐 증권사들의 증거금리를 상향 지속이 되면서 몇몇 종목들은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좀 제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단순 수급으로 오른 고 PER, 고퍼 종목은 피해야 된다라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좀 이야기를 했고요. 키움증권에서 이제 또 장중 급락에 대해서 역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최근에 이제 비례크만의 국채 숏 포지션 청산 소식 이후에 이제 금리가 다소 좀 하향 조정이 되긴 했지만은 뭐 여러 가지 아까 10년물 금리가 재차 5% 부분까지 거의 반등을 또 다시 나왔고 또 이번 주 예정된 미국의 국채 입찰에 대한 수요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 똑같은 이야기죠. 그리고 지상군 투입이 점점 가시화되면서 이스라엘 전쟁에 대한 어떤 지적적 불안이 또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대내적으로도 아마 이제 수급에 대한 불안 때문에 기인한 2차 전지들의 전방위적인 주가 동반 약세. 오늘도 그 하락한 10개 종목 가운데 8개 종목이 다 2차 전지주들이 개인들이 제일 많이 팔았던 종목들 중에 10개 중에 8개가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포스코 그룹주를 포함해서 2차 전지주를 개인들이 가장 많이 판 10개 종목 중에 8개가 2차 전지주입니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좀 어렵다는 거고요. 또한 이제 SK 하이닉스도 다소 조금 실적이 약간 미스한 모습. 물론 이제 디램에 대한 뭐 흐름들이 조금 변곡점이 있긴 했지만 일단 실적을 미스했다는 거고. 그다음에 매크로, 그다음에 지정학적 이슈, 실적 이슈 이 세 가지 측면에서 진퇴양만에 빠지다 보니까 조정을 좀 합리화하기 어려울 정도의 급락세를 연출하고 있는. 오늘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도 실적이 잘 나왔지만 또 빠졌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다만 코스피 PBR이 대략 현재 장중 가격 기준으로 0.8배 정도까지 하락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신규 매수 진입을 모색하는 것까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더라도 지금 지수대에서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를 쓰지 않고 현금 주식으로 갖고 있다면 패닉셀링에 동참하는 것 자체는 좀 큰 의미가 있을까? 이것을 좀 지양하자 이런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올까요? 코멘트 있어요? 투 필요 없습니다.
특별히 없는 거는 이유가 뭐예요? 네, 말을 좀 아껴야 될 것 같은 게 사실 그런 것 같은 게 오늘의 시장을 보고 어떤 분들은 좋은 매수 기회로 또 생각한 분들이 있을 거고 또 어떤 분들은 가지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또 괴로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가 좀 엇갈릴 것 같고 저도 국내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코스피 기준 PBR 0.8배에 지지된 매우 파워풀한 도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에게 오늘 샀냐 팔았냐 하면 힘들지만 저 오늘 사고 온 날이고 네, 더 빠질 것 같지만 지금 가격 때문에 사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존에 많이 물려있는 분들 입장에서 사실 먼 이야기죠. 현금이 없는데 어떻게 사겠습니까? 그러니까 힘든 거죠. 저도 공감되는 부분이고 네. 그래서 말을 아끼게 되네요. 2200도 깨집니까? 일단 작년 10월 말에 확인한 코스피의 저점이 2150포인트 정도 선이었잖아요. 근데 그건 굉장히 의미 있는 지지대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정이 좀 더 진행된다고 하더라도 2150을 깰 것 같지는 않고 저 개인적으로는 조정 거의 마무리된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예상하지 못한 악재가 뭔가 터진다면 또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항상 저점을 예측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지금 가격대가 낮은가 높은가를 봐야 되는데 전 낮은 것 같습니다. 네. 부장님은요? 네, 뭐 저점에 대한 이슈는 수급적인 이슈를 우리가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매력적인 구간까지 왔다라고는 평가할 수는 있겠지만 수급이 쏟아지면 사실은 저점의 의미는 별로 없죠. 근데 이제 0.8배 수준이면 과거에 뭐 20년 만에 지금 PBR 기준으로 봐서는 거의 저점 수준까지 온 건 맞고요. 뭐 일부 이제 리포트를 좀 읽어보면 예를 들어서 극단적으로 뭐 0.7배까지 열어놓는다고 할 때 코스피 기준이 얼마였냐 이렇게 뭐 평가를 한 리포트도 있는데 뭐 그 정도면 한 2200포인트 정도 수준의 코스피면 0.7배까지니까 그 정도라고 했을 때 뭐 패닉 셀링이 나왔을 때는 뭐 아주 극단적인 수준 아니냐 정도의 리포트가 나오긴 합니다. 근데 사실 지금 상황에서는 뭐 돌릴만한 변곡점이 나와야 되는 게 중요하지 뭐 저점이 어디냐 이렇게 묻는 것은 뭐 맞출 수도 없고 뭐 그냥 대략적인 밸류가 매력적인 구간 정도에 왔고 빅스도 꽤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정도 구간을 좀 지나고 나면 결국은 회복을 하더라 정도의 수준의 코멘트를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뭐 내일 살 거야 이렇게 물어보면 만만하지 않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제유가 250달러 가능성 및 이스라엘 지상군 가자지구 대규모 기습 소식의 일부 관련주 상승입니다. 네, 오늘은 뭐 그냥 여러 가지, 그러니까 평소에 3개 정도의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 뭐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런 것들이 뭐 자료를 뭐 제가 제시를 하더라도 그게 안 들어오실 거기 때문에 그냥 좀 오히려 이제 여러 가지 좀 많이 가져왔어요. 그런데 많이 가져왔는데 자료 없이 그냥 몇몇 포인트만 좀 말씀드리고 넘어가고 이렇게 하면서 일단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뭐 일부 지금 이제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뭐 분석 노트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세계 최대 석유 공급지역인 중동 아랍으로 확산되면 국제유가가 급등할 수 있다 이렇게 뭐 밝힌 걸로 보이긴 합니다. 그래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은 이란이 연관된 갈등으로 격화되면 유가가 배럴당 120에서 130달러, 무장 세력이 석유 인프라를 공격해서 석유 공급이 하루 200만 배럴 정도 줄어들면 유가가 배럴당 150달러까지 오를 것이다. 뭐 분석 자료를 냈다고 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매일 1,700만 배럴이 통과되는 호르무즈 해협이 장기간 폐쇄될 경우에는 유가가 250달러 이상으로 급등할 수 있다. 별로 의미는 없습니다만 되게 겁주는 리포트가 일단 나왔습니다. 본인들이 포지션을 갖고 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굉장히 극단적인 리포트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지 않기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지금 이스라엘 지상군이 팔레스타인 그 하마스 진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근거지 가자 지구에 대한 비교적 대규모 공격을 또 가했다고 하고, 일단 지상군 관련된 투입 이슈가 일부에서는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스라엘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가자지구 지상군 투입을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보도를 한 반면, 로이터 통신은 네타냐후 총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지상전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거든요. 굉장히 상반된 이야기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바이든 대통령이 다소 조금은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용인한 듯한 뉘앙스의 코멘트가 최근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양쪽의 보도가 좀 다른 뉘앙스이긴 하지만 어떤 형식으로 뭐 전개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유가 관련된 흐름들 잘 봐야 되고, 일부 이제 그런 이슈가 불거지면서 뭐 여러 가지 뭐 일부 뭐 LPG라든지 도시가스라든지 다른 어떤 에너지 관련주들이 일단 테마성으로 좀 튀어 올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럼피스킨?
네, 뭐 역시 이제 오늘 다른 이슈인데요. 럼피스킨병 관련된 부분에서 다소 좀 한우 물가 영향을 직접 미치고 있죠. 그래서 일주일 만에 한우 평균 도매 가격이 10% 넘게 뛰어서 킬로그램당 2만 원 돌파를 했다고 합니다. 한우 도매 가격이 2만 원을 넘어선 것은 작년 10월 이후에 1년 만의 일이고요. 정부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제 결국은 400만 도 분량의 백신을 긴급 공수하고 아마 이렇게 접종을 완료할 계획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까 정부 입장에서 육개 그러니까 이제 닭고기 공급을 더 늘리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은 육개 테마 중심으로 대체제가 부각되면서 다소 좀 육개 관련주들이 튀었다는 점인데요. 역시 이제 이게 좀 확산이 안 되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역시 이렇게 되면 항상 이제 대체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움직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럼피스킨병 관련 부분들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닭고기는 많이 커. 우리 광고. 아, 네, 많이 거. 형, చెప్ప하고. 박자를 못 맞췄어요. 네. 닭고기는 많이 커. 닭고기 많이 커. 요거 어떻게 물론 테마여서 이걸로 뭐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은 들지만 네네. 어쨌든 요거 조금 더 갈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수명이 짧은 테마는 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데 수명이 그렇게 길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번 이슈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뭐 그런 그 의견을 주시는 게 지금은 되게 좋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것들을 가져왔지만 또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오늘 좀 코멘트를 해주시면 네. 오늘 이 시간도 좀 그래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뭐 여기서 그래프 보여드리고 표 그려드리면서 그래서 업황이 좋아지고 암만 말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예.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거 더 핑크퐁 컴퍼니 베베핀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네. 넷플릭스 키즈 부분 1위입니다. 네, 오늘 그래서 이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주가 이제 올라왔는데요. 예, 더 핑크퐁 컴퍼니의 지적재산권 IP 베베핀이 넷플릭스 본진인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 4개국에서 차트 1위, 18국에서 10위권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넷플릭스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는 미국에서 지난 70일간 오늘의 탑 10을 차지했고 현지 시간 25일 오늘의 탑 10 키즈 부분 1위에 등극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 미국, 아일랜드, 싱가포르 1위, 영국, 호주, 캐나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2위, 노르웨이, 독일, 멕시코, 칠레 3위 등에 오르면서 국내 애니메이션 최초로 전 세계 18개국 넷플릭스 오늘의 탑 10 키즈 부분에 동시에 이름을 올렸다. 상당히 좀 이게 굉장히 반가운 일이잖아요. 국내 컨텐츠가 해외에서 먹힌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노래도 마찬가지고 영화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아이들 키즈 부분에 대한 애니메이션이나 컨텐츠들도 뭐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서 의미 있게 이렇게 간다는 점이고요. 그래서 더 핑크퐁 컴퍼니의 투자사인 삼성출판사 굉장히 주목을 받았고 그 외에도 뭐 캐리소프트나 꿈비 등 토박스 코리아 등등의 엔젤 산업 관련된 종목들도 오늘 좀 긍정적인 흐름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의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 모멘텀 지속 등의 일부 관련주도 올라갑니다. 네, 사실 뭐 이 이슈는 오늘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네. 일부 좀 언급이 있었지만 제가 다루질 않았었는데요. 중국에서 가을 겨울 유행 감염병으로 알려져 있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이 확산되면서 환자가 늘고 있고요. 뭐 중국에서는 치료제 수요 때문에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웨이보에서는 항생제 일종인 아지스로마이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한때 검색 1위를 차지하면서 굉장히 좀 사재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이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은 세표벽이 없기 때문에 바이러스와 세균의 특징을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좀 생소한 뭐 병인데 이게 보통 4, 5년마다 한 번씩 유행했다고 하고요. 올해 유행시가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중국의 보건당국이 11월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유행이 정점을 찍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서 11월까지 좀 이어질 걸로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때문에 인공호흡기 관련주가 부각을 받았어요. 그래서 메가ICS라든지 메디아나 등을 포함해서 코어라인 소프트라든지 JLK, CU 메디칼, 국제약품, 유유제약 뭐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오늘 좀 긍정적으로 보였고요. 뭐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코어라인 소프트 같은 경우는 UAE 소재 중동 최대 메디칼 전문 유통기업 MHC와 AI 솔루션, AView 9개 제품의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나오면서 또 주목을 받았기 때문에 일부 이런 종목들로 좀 오늘 약간의 의미가 있었다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연예계 마약 스캔들 확산 우려 등의 엔터 음원, 음반 다 떨어집니다. 네, 뭐 언론에 따르면 역시 이제 배우 이성균 씨가 일단 이슈가 좀 됐고 여기에 또 불똥이 튀어서 가수 지드로운 씨가 이제 일단 마약과 관련 투여 혐의가 나왔는데 근데 오늘 제가 좀 느낀 바는 뭐냐면 이 이슈가 나오면서 너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오늘 SNS에서 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이 이후에 무슨 예를 들어 뭐 지금 국내 기획사의 현재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는 뭐 여자 아이돌 중에서도 그럴 수 있다는 이야기들이 막 이게 막 돌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모 기획사의 어떤 그 아이돌 중에 한 명이 뭐 독감으로 이렇게
잠깐 이제 활동이 약간 정지되어 있는데 네. 또 그게 약간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되면서 약간 또 막 확산되고 정말 이제 말로 언급하기가 좀 어려운 정도의 수준의 내용들이 돌면서 근거 없는 루머들이 막 돌죠.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왜 이제 의미가 있냐면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서 결국은 모든 기획사들이 언제 어떤 기획사에 누가 불거질지 모른다는 우려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불확실성.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언제 누가 어떻게 갑자기 어떤 기획사에 어느 누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지금 어떤 엔터 기획사들에 대한 부분이 실적은 둘째치고 그냥 일단 던지고 보자는 거예요. 누가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근거 없는 이야기들이 도는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요. 더군다나 그러다 보니까 너무 심리적으로 일단 뭐 실적이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불안하니까 어느 기획사에 누가 나올지 모르니 던지고 일단 보자는 심리가 되게 심해지면서 기관 외국인들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매니저들도 오늘 누가 나올지 모르니까 일단 팔고 확인된 다음에 좀 조용해지면 다시 보자 이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수급이 좀 불거지면서 이 기획사들의 뭐 투매가 좀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정말 근거 없는 이야기는 좀 돌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정말 진짜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SNS 상에서 정말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마약 관련 이슈는 루머가 좀 과도하게 오늘 도는 경향은 있더라고요. 오늘 뭐 여의도나 뭐 정부방 이런 곳들에서 후보군들이 정말 근거 없이도 굉장히 많은 네, 이야기들이 진짜 거론돼서 실명이 거론되면서 막 도니까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확인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모 기획사의 어떤 뭐 여자 걸그룹 아이돌 멤버가 이렇게 독감 걸렸는데 그러니까 그 회사에서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이제 컴백한다 이제 뭐 그래서 언제 컴백한다고 냈는데도 뭐 전혀 뭐 의미가 없고 막 이러니까 언제 컴백한다고가 나왔습니까? 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상화돼서 이렇게 이제 활동할 거다고 이제 공식 발표까지 했더라고. 근데도 뭐 의미가 없고. 그래요. 예, 그 누구는 뭐 그래서 뭐 어느 뭐 이렇게 업소에도 간다 이런 식으로까지 나오니까 이게 뭐 정말 이렇게까지 뭐가 돌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좀 심하게 굉장히 좀 그게 심리적으로 이성균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전혀 생각하지 못한 분의 이제 뜬금포 마약이 터지니까 네. 그런 다른 뜬금포도 진짜? 불안한 거죠. 라는 그런 심리.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센티 자체가 아예 그냥 무너져 버린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G드래곤도 뭐 이렇게 미치는 영향이 파급 효과가 큰 아티스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 거기에서 이제 촉발되는 거에서 뭐 그 사람이 누구랑 친했다더라 이런 것을 계속 상기를 하면서 시장에서 소설을 쓰는 거죠. 근데 물론 이제 뭐 어떻게 나중에 더 일파만파 커질지는 저도 잘 모르지만 지금은 어쨌든 확인은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공식적인 보도가 없는 상태에서 특정 어떤 뭐 아티스트를 정말로 특정 아티스트를 거론하면서 SNS상에서 정말 이렇게 퍼지는 것은 뭐 아니면 말고 시기에 그런 식은 정말 위험하죠. 그렇죠. 그래서도 안 되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기획사가 열심히 이제 어떤 방어를 한다고 이제 보도를 냈지만 아무튼 그런 것들의 영향은 결국은 불안하니까 언제 어떻게 뭐가 또 추가로 나올지 모르니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들이 실제로 시장에 있는 것 같고요. 주식시장에서 그런 매물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투매로 나온 것이 아닌가 싶고 실적이 또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부분이 더 심리적으로 미친다고 하면 주가가 당분간 좀 쉽지 않을 수도 있는 국면으로 갈 수도 있는 거죠. 저는 무슨 루머 안 뜨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런 거 집에 가서 그냥 침대에 누워 있어요. 네, 저 명확한 형 건강하신 분입니다. 저는 네, 뭐 그런 욕이 술은 힘들지 먹어요, 않습니다. 술은. 근데 뭐 차도 없고 뭐 약도 안 하고. 오케이. 약을 안 한다고요? 약은 그럼 제가 약을 합니까? 아니 감기약은 드시잖아요. 뭐 약은 먹지만 일단 그런 정확히 표현해 주세요. 네. 네. 마약은 안 됩니다. 노 이렇게 마약. 할게요. 사회적인 논란이 될 만한 거리들은 저는 잘 안 합니다. 잘이 아니고 아예 안 합니다. 절대 하지 않아야죠.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예, 술자리 가는 것도 되게 조심스럽잖아요. 맞아요. 네. 전 집에만 있어요. 구설수에 오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술을 끊었거든요. 진짜요? 네. 알겠습니다. 원래 담배도 안 폈고 술을 전혀 안 하십니까, 부장님? 이제는 안 하죠. 과거에는 많이 했어요. 뭐 내가 연예인도 아니고 우리가 이거 설명하는 것도 웃기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그런 식의 아주 민감한 이제 어떤 사회적인 상황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 좀 조심해야 되고. 마인드는 뭐 거의 연예인 탑 연예인의 마인드. 무슨 말씀을요? 예. 넘어가죠, 빨리. 넘어갈게요. 예, 그렇습니다. 철강업체. 네, 오늘 뭐 철강 업종들도 역시 뭐 실적 부진에 대한 이슈가 역시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뭐 현대제철, 포스코홀딩스 등등이 이제 실적이 조금 미스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업황, 시황 둔화, 그다음에 경기 이슈 이런 것들이 대부분 있는데요.
뭐 현대제철뿐만 아니라 포스코홀딩스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부분들이 글로벌 철강시장 부진에 대한 이슈 우려가 역시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의 부담 때문에 구매 수요도 감소하면서 역시 자동차 강판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하기 때문에 4분기 여팡도 철강 섹터가 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다는 분위기가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역시나 짓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근데 이제 어제도 제가 말씀드린 섹터 중에 이제 예를 들어 어제는 화학 업종들이 급등을 또 했잖아요. 네. 뭐 대한유화, 롯데케미칼, 그다음에 효성그룹도 급등했는데 그건 이제 중국 시장에서 1조 위안 등의 대규모 국채 발행을 하면서 인프라 투자 등을 포함한 대규모 경기 부양이 나선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게 급등을 하긴 했는데 네. 사실 뭐 철강 업종들도 어떻게 보면 인프라 투자에 대한 시크릿 업종이잖아요. 근데 이제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보수적인 입장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조금은 역시나 경기에 대한 불안과 금리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짓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약간만 요즘에 소위 말하는 이제 기스가 나오더라도 종목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아주 크게 반응하는 뭐 그런 시장인 거죠.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목이나 섹터 고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미스가 나오지 않고 구설수가 없는 섹터나 종목을 고르기가 만만하지는 않은 거예요. 그런 흐름이고, 그러니까 굉장히 좀 악재에 예민한 시장으로 볼 수는 있겠죠,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데 근데 오늘 현대차 그룹은 굉장히 실적이 좋았잖아요. 실적이 좋았죠. 실적이 좋았는데도 뭐 그래도 덜 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르지는 못하는 모습 보이는 거 봐서는 웬만한 뭐 호재가 또 잘 먹히지 않는 그런 오늘의 불행기였다, 센티였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차 전지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뭐 역시 오늘 2차 전지 또 급락을 했죠. 에코프로였나요? 오늘 뭐 거의 9%, 뭐 10% 가까이 또 급락을 했기 때문에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뭐 테슬라, 리비안, 루시드 그룹도 다 빠지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역시 최근에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제너럴 모터스라든지 일부 실적을 발표하면서 컨퍼런스 콜에서 역시 판매 계획 하향 조정을 냈고요. 이게 역시나 수요에 대한 부진을 말하는 건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또 전기 트럭 생산 공장 개조도 뭐 1년 정도 연기하면서 약간의 수요에 대한 부진에 대한 우려를 낼 수 있는 코멘트를 냈다는 점이 이제 이슈가 된 거고요. LG 솔루션도 매출 증가율이 둔화될 것으로 컨퍼런스 콜에서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역시 이제 수요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판매 단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빠지더라도 수요가 있다면 역시 그러니까 물량의 증가를 통해서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생각을 했는데 뭐 수요단에서도 뭔가 불안해지면 이게 점점 더 어려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역시나 빠지면서 또 빠지니까 또 빠지는 대로 수급이 또 붙고 이러다 보니까 공매도도 굉장히 많이 급증을 하고 있죠. 전체 거래대금 중에 공매도 비율이 30% 넘는 종목도 2차 전지 관련주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도 극심하게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은 상당히 좀 상대적으로 좀 시장의 주가를 좀 누르는 그런 모습이 더 보이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개인 매도 상위 10개 종목 중에 8개가 다 2차 전지 관련주입니다. 개인 매도가. 그러니까 투매가 나왔다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역시 수급적인 진루님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그 2차 전지 관련된 경고 알람이 나타나는 몇 가지 포인트만 결국 이야기 들어보면 LG 에너솔루션이 24년 전기차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전망이다 말을 했고요. 혼다하고 GM도 저가 전기차 공동 개발 계획을 철회할 것이다. 가능성 높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GM은 수익성과 수요를 고려해서 전기차 생산 계획을 하향한다 이야기했고 테슬라는 고금리로 할부 고객 수요 둔화가 우려된다 이야기했고 폭스바겐은 원자재 해지 여파로 수익성 가이던스를 하향 조정했고요. 포드도 F150 전기차 공장 3교대에서 2교대로 전환했다. 이것도 좀 부정적이고 여러 가지 CATL도 수요 둔화와 경쟁 심화로 3분기 이익 둔화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다당히 보면 어느 한 회사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여타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섹터의 여러 회사들이 언급하는 것들이 대부분 다 좀 수요에 대한 언급들이 조금은 보수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점들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치적으로 아까 또 그 하원 의장 이슈도 같이 겹치면서 공화당 그런 이슈도 좀 같이 좀 투심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일부 그런 수 있어요. 뭐 트럼프 지지율이 높아지면 뭐 트럼프가 뭐 신재생 관련된 정책을 확 바꾸냐. 근데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이제 그래요? 국회를 통해서 정책적으로 결정된 사안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선다고 해서 뭐 국회에 통과된 것들에 대해서 센티적으로는 조금 기존보단 부정적일 수 있겠지만 그 법을 다 뒤집어 버리기에는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이야기도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약간의 지금은 정말 센티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정말 센티적인 부분.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수급적인 부분, 2차 전지는 역시 수급적인 부분들이 그렇죠. 역시나 쏟아진 부분이 좀 더 강하게 좀 영향을 미치고 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기 오늘 몇 프로 빠졌어요? 13%? 네, 그래서 오늘 이제 금방이죠. 그것도 좀 가져와 봤는데요. 오전에 공시된 3분기 영업이익이 1,840억, 뭐 사실 시장 컨센 대비 20% 정도 미스를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삼성증권에서 삼성전기 급락에 대한 코멘트를 냈는데요. 역시 이제 그 MLCC의 프로덕트 믹스 악화가 주된 요인이었다 평가를 하면서 수요가 회복된 상황 속에서 고가 제품뿐만 아니라 저가 제품이 같이 회복을 하고 있다라고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삼성증권에서 파악한 산업의 분위기는 저가 제품군이 가장 재고도 낮고 주문 회복의 정도도 가장 큰 걸로 확인을 했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문제는 4분기에도 이런 트렌드가 다소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인데 오전에 진행됐던 컨퍼런스 콜에서 4분기에 매출 약세 가이던스를 주었다는 게 이제 사실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빠져버린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공급망에서 재고 비축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삼성전기는 평가를 하면서 오포나 샤오미 등의 플래그십 신제품도 예상보다 앞당겨졌고 재고 비축의 과정에서 제품 간의 속도 차이는 좀 있을 수 있지만 삼성증권에서는 여전히 방향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좀 긍정적이지 않느냐. 그래서 과도하게 좀 빠졌다는 뉘앙스의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래서 사실 좀 삼성전기가 10몇 프로 빠진 건 제가 최근에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빠졌을 때 삼성증권의 코멘트가 있으니까 다소 이 부분도 좀 고려하셔서 평가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하이닉스 5% 넘게 빠졌는데 한투증권에서 반도체주 주가 하락 코멘트가 있었네요. 네, SK 하이닉스 영업이익이 1조 7,900억대 적자가 나오면서 컨센을 좀 미스했는데요. 컨센서스 하위이지만 한국투자증권에서는 실적 내용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또 평가를 했습니다. 하이닉스가 컨퍼런스 콜에서 언급한 시장 전망과 투자 방향성을 고려한다면 반도체 주가 하락은 좀 과도하다인 것 같고요. 결국 이제 DRAM은 구조적인 공급 부족 단계에 역시 진입하고 있고 DDR5는 이미 공급 부족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3분기 말 재고가 2분기 대비 의미 있는 감소 수준을 이미 기록하기 때문에 확인했다. 그리고 24년 상반기 중에 재고 정상화가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여기에 따라서 아마 D램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좀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가 있는데 여기에 따라 HPSP가 로직이라든지 파운드리에서 관련된 하이K 메탈 게이트 관련된 도입이 되면 역시나 이 부분 관련된 HPSP가 상당히 좀 도입 시점이 빨라질 수 있다는 거고요. 24년에도 캐파가 부족하면서 TSP 캐파가 내년 말 2배 정도 수준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상반기까지 캐파 부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역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비중 확대 의미가 있고요. 전공정 장비 중에서는 유진테크, 주성 엔지니어링, HPSP 등의 비중 확대 의견을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장중 코멘트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뭐 장중에 좀 떨어지니까 뭐 우리는 뷰에 이상 없다. 뭐 이렇게 코멘트를 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데일리인트 박근영 부장님이 오늘 시장에 있었던 테마와 이슈들 그리고 뉴스들 한번 싹 정리를 해 주셨고요. 내일 또 데일리인트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형 부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